오늘 원래 이게 오늘 90분, 내일 90분씩 하기로 돼 있는데 이 교편에 대해서 오늘은 1시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걸 강의 드리고 내일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지도자 양성이 4차 산업혁명의 제일 중요한 지적 재산권이니 어떻게 지도자 양성하니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우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교육이 이제 안전교육의 하나이라는 생각되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 안전이 지금 그동안 하던 거는 이제 전혀 다른 형태의 안전이 될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특히 왜 창의성 스킬이 이제 중요하고 가장 이게 이제 경쟁력을 다루는 이슈가 될 건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커뮤니케이션, 우리 요새 정부니 지도자들 보면은 소통이 부족하다 어쩌다 하는데 이 소통이 무엇인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소통하는 것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창의적 사람의 공통점은 어떤 건가를 말씀드림으로써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내가 창의적 사람으로 볼 때는 1부터 10 스케일에 어느 정도가 되겠는가 또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플랜트 및 안전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미국에 한 20, 30년 근무하다가 내일 소개할 줄 모르지만 제가 창의혁신 교육을 서강대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2013년에 영국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박근혜 대통령 초대 무슨 정부 해가지고 창조, 혁신 모든 게 미래 창조 경제, 창조가 안 붙으면 낙오자처럼 아주 유행처럼 어린 데서부터 창의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창이면 아주 죽을 죄를 짓이 싹 없어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아니면 이제 말 못 짓게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유행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말을 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이렇게 개발 상태를 보다 보니 4차 혁명이라는 시대가 됐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에 의한 효과지 내가 부르고 싶어서 4차다 5차다 이렇게 부를 건 아니라는 얘기고 또 이거는 사실 정치성인가 이 상업성이 많은데 원래 시작은 다보스 포럼이라고 국제 경제 포럼이라고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유태인인데 이 양반 이거를 창설해서 아마 밀리언어가 됐는데 그것도 값이 싸면은 잘 안 오니까 돈도 굉장히 많이 참가비가 우리나라도 한 1,000만 원 이렇게 되고 각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만 부르니까 완전히 아주 고급 자기들끼리 노는 지적 파티가 된 거죠. 근데 매년 열리는데 이 양반이 작년에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는 말을 처음으로 쓰고 여기 포스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해놓고 나서 하니까 금방 교보 같은 데서 이 책을 번역해가지고 베스트셀러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왜 우리가 중요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게 상당히 아마 매일경제에서 제가 발전 같은데 상당히 이게 잘 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산업혁명을 역사를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가 이제 영국의 스티븐스, 제임스 와트 이런 전기 기관차를 개발한 거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 게 1차라고 2차는 이제 매스 프로덕션, 컨베인이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다량 생산하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는 산업 시대라고 부르고 혁명이라는 말은 이제 그냥 기분 좋게 나중에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정보화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이 개발된 거 디지털 시대가 이제 원래 거기서부터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쭉 우리는 3차라는 말 이런 걸 안 쓰고 정보화 시대라고 그랬다가 작년부터 이제 4차라는 말을 붙으니까 산업시고 정보화 시대라는 말은 없어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걸 보면은 이 4차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이 산업혁명은 기술 개발에 한
임의적인 분류지 뭐 이게 큰 무다는 뜻이 의미가 없고 아마 내년에는 뭐 융합혁명, 1차 융합혁명이든지 5차 무슨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여러분은 놀라실 거 없는 겁니다. 뭐 꼭 이게 뭐 불문율로 이제는 4차가 언제부터 시작됐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얼마 전에 국회 의사당에서 뭐 모임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그때 그 박주선 국민당 대표가 또 축사하면서 하나 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데 요새 정부들이 4차가 맨날 취업을 뭐 젊은이들의 취업이 여러분도 많이 들었지만 가장 큰 문제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취업에 대해서 쉽게 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막 뭐 언론이가 나오는데 이 양반이 발음만 했더라고요. 그냥 안철수 당이라 그래서는지 이 통계하면은 4차 산업 때 매년 2, 30만의 잡이 생기고 7, 80만, 100만의 잡이 없어진다고요. 지금 우리는 생기는 것만 하고 없어지는 건 얘기 안 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생각하는 게 앞으로 어떤 잡들이 살아남나 이게 뭐 초임을 올리고 이런 성질이 아니라 여기 한번 나와서 같아 잠깐 봅시다. 이게 미국에서 보고서인데 앞으로 기술 발전에서 산업혁명에서 블루칼라 최저임금의 83% 잡은 자동화돼서 없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 웬만한 거 자동하는 거, 밤 일하는 거, 힘든 청소하는 거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스킬이 없는 잡들은 그냥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자동화가 AI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사실 지난주에 제가 여기 강의하고 난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총괄하신 윤인석 교수가 이제 얘기한 적 있는데 AI 인텔리전스가 MIT에서 한 1970년 그때부터 이미 개발됐었다 그래요. 그때 알파고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다 그래요. 이 양반이 바둑이 1급인데 윤인석 교수가 그때 MIT에 있으면서 도저히 AI가 바둑을 이길 수는 없다. 하도 복잡해서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면 이세돌도 지금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AI가 그냥 무서운 속도로 가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을 AI니 3D 프린팅 모든 이런 것들이 드론이 이런 것들이 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수능 문제가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고 배우는 거는 지금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아마 이제 필요가 없을 거다 이런 거죠. 옛날에는 머리 좋은 사람, 암기 잘하는 사람이 머리 좋다 그러죠. 이제 암기가 필요 없죠. 저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컴퓨터 이런 것도 없으니까 전화번호도 많이 외우고 그래서 많이 외우는 사람이 머리 좋다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저는 어떤 요새는 집 전화번호도 자꾸 잊어먹더라고요. 그냥 다 기록해가지고 그럼 전부 이제 암기라는 게 다 필요 없죠. 구글 같은데 셀폰 이거 두들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하던 스킬이 아무 이제 소용이 없어졌다 이거죠. 우리 때는 그때는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당장 그건 스킬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기사, 전속기사는 상당히 이제 많은 대우를 받았는데 요새 뭐 여러분들 스스로 다 운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뭐 운전을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시대 기술의 발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직업이고 내가 이걸 잘했는데 생각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참 세상이 제가 살다 보니까 너무 빨리 한때 잘 나가던 회사들이 다 망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간단히 말씀은 이스트만 코닥의 코닥 필름이 있었죠. 폴라로이드, 인스턴트 카메라. 그걸 요새 찾아보지도 못하잖아요. 타이프라이터, 스미스 코로나 타이프라이터 해가지고 가장 깨끗하게 빨리 치는 타이프라이터. 요새 타이프라이터 들어보지도 못했죠. 이런 것들이 지난 20, 30년에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2, 3년, 이제 매년 일어날 수 있다. 이거. 근데 이게 뭐 이상한 게 나오네. 잠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에는 기술, 스킬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스킬을 요구하면 하고, 이거는 미국에 있는 작년에 보고서에 아까 말씀 건데, 앞으로는 컴플렉스 프로블럼 솔빙, 그러니까 복합, 융합적인 문제로 모든 문제, 안전이면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 역사,
모든 거 인프라스트럭처니 소셜 관계니 이런 모든 거를 보고 포괄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거. 이제는 문과, 이과, 뭐 화공이니 뭐 이런 전문이 따로 없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걸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보고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되는 거고. 크리티컬 띵킹. 우리 보면은 지금 요새 저 언론을 보면서 해보면 한 신문에 난 기사가 똑같고 TV가 다 똑같고 서로 의견이 없는데 이제 자기 스스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으면 그 자리에 되는 거가 아는 거지, 누가 남이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하고 다른가 이걸 걱정하고 이럴 것도 없이 스스로 이제 크리티컬, 창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 필요가 있고, 또 여기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크리에이티비티다. 쉽게 말해서 제 생각은 4차 산업혁명이 뭐라고 물은다면은 인간과 기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이기냐 기술이 이기냐. 내 잡을 그 가장 앞으로 저기 나오는데 스캐너 이런 걸 개발한 사람이 하는 말이 2035년, 앞으로 하는 것도 한 15년, 18년 남았는데 죽지 않는 인간이 나온다 그래서 인간 죽지 않는다. 지금 보니까 뭐 심장 인공 다 대처하고 가장 힘든 방법이 이제 브레인 대체, 브레인도 거의 대체되는데 그 감성이고 이런 걸 어떻게 넣느냐, 이모셔널, 정서적인 거 어떻게 넣느냐 하는데 2035년쯤에는 인간이 죽지 않는다. 그것도 문제죠.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지 몰라도 이게 완전히 인간을 이제 로봇화 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인간과 기술과의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그 기술 개발하고 조정한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우리가 인간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4차 산업에서는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 기술. 예를 들어서 이거 저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디트로이트에서 그 무인 자동차 이거 개발한 건 몇십 년 됐어요. 그래서 안전은 그거 하는데 우리나라도 했다는데 자율운전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자율로 딱 내비에서 가는데 한 친구가 약속을 안 지켰더니 어떡하느냐. 가다가 소프트웨어가 고장 났다든지 배터리가 나갔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법률이고 제가 아까 말씀 3년 와서 보면은 컨틴전시 플랜이 있어요. 컨틴전시 플랜이 뭐냐면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떡하냐. 사람 이렇게, 우리 나중에 이제 내일 아마 좀 이따 이제 내일 설명드리려는데 그게 뭐냐면 수직적 생각. 뭐, 사람을 갖다 잘 살려면 소득을 주려니까 뭐 임금 올려라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 반대 경우 임금이 많아서 영세인 사람들이 사람을 못 쓰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교통법규가 이런데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컨틴전시 플랜이 없는데 부족한데 4차 산업이 이게 가장 크리티컬한 게 되는 거죠. 안전, 예를 들어서 다 그 로봇이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는데 멜펑션 한다든지 해커가 와서 저기 바이러스 뭐 하면 그런 거 어떡하느냐.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이제 자율화가 이제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굉장히 좋은 어퍼튜니티, 기술자들이 아마 굉장히 대우받는, 한편으로는 기술과 싸우면서도 그 기술을 이겨하는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자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